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8일 최병묵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요, 사실은 뭐 지지율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물론 예외죠. 왜냐면 선거전 본격 시작 직전에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지지율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형성되기가 어려웠고, 또 선거전 한 일주일쯤 지난 뒤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런 거 빼면 사실은 막말, 실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판을 흔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박빙인 경우,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박빙은 아닙니다. 뭐 일부 이제 여론조사, ARS로 하는 여론조사에 보면 뭐 8%포인트, 오늘도 그런 거 나왔더군요. 코프라라는 데서 낸 거 보니까 8%포인트 차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걸로 돼 있지만, 뭐 온갖 종류의 수없이 많은 면접조사나 아니면 다른 ARS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무려 뭐 20%포인트 차이까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 없다, 또는 뭐 어느 것이라도 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여론조사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뭐 근접해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뭐 우리가 피부로 주변에서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저런 변수들이 이제 쌓이면 뭐 그것이 뭐 접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마 요즘에는 뭐 거의 다 됐다, 오늘 보니까 뭐 4년 중임제 개헌 뭐 이런 것도 제안을 했더군요. 그렇게 개헌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더니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요,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뭐 물론 그때는 내가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는데, 아니 낙선돼도 개헌을 제안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번에 그렇게 개헌론을, 심지어는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로 차버렸다. 그러더니 이제 본인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하여튼 개헌을 오늘에서야 제안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민생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자, 우선 이 발단은요, 엊그제입니다. 16일 K컬처 대동세상, 이걸 주제로 한 전북 군산 뉴스에서 나왔는데,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칭찬받은 일 중 하나는 계곡에서 이 불법 영업을 싹 없앤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좋은 계곡에 평상 설치하고 독점해서 자릿세 받는 거 수십 년간 아무도 제한 못했다. 여름한철 5천만 원에서 몇 억 번 다음 벌금 300만 원 내면 됐다. 닭죽 한 그릇 6만 원씩 받고 파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설득하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6만 원씩 파니 사람들이 안 오지 않느냐. 싹 정리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비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한 다음에 닭죽 말고 커피하고 차를 팔자고 했다. 타고 5만 원 받으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와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는데, 커피 한 잔은 8,000원 내지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 협조하고 빨리 철거하면 돈도 지원해주고 주차장, 화장실, 산책로도 만들어줄 테니까 둘 중 어느 걸 고르겠냐? 이랬더니 자기들이 다 알아서 싹 철거했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경기도지사 때 계곡 정비, 불법 영업, 뭐 단속, 뭐 이런 것들을 한 걸 굉장한 업적으로 이제 자랑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곳곳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발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압행정,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설득 행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설득 행정의 모범 사례로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 정비를 참 잘했다. 이런 모범 사례가 있다. 나는 이렇게 유능하다 하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그 한 사례를 들어서 지금 유권자들한테 군산에 가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커피 한 잔은 요 말이 딱 그겁니다. 커피 한 잔은 8,000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10,000원, 8,000원, 10,000원 이렇게 받는데 원가 120원이다. 이건 무슨 뜻이 됩니까? 커피 한 잔 가격이 이 정도인데 원가가 120원이니까 120원짜리 갖다가 8,000원 내지 10,000원 받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물론 이재명 후보의 말이 무엇인지 그 행간까지 그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해 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120원은 원두 가격이겠죠. 원두. 물론 원두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더군다나 이게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니까 대략 한 5년 전후 이때쯤 전 얘기니까 지금 원두 가격하고도 차이가 날 것이고 5년 전 뭐 이때쯤 얘기니까 그리고 그때도 뭐 12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뭐 200원짜리도 있을 텐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만 커피 한 잔이 8,000원 내지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다 그러면 120원짜리 갖다가 8,000원, 10,000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16일 얘기는 커피 장사들 정말 120원짜리 갖다가 엄청나게 폭리 취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그건 원두 가격이고 원두 가격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말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얘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무슨 커피 파는 사람은 전부 다 폭리를 취하는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오히려 중립적인 판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지난 총선 때요. 윤석열 대통령 총선 앞두고 2024년 3월 16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갔었죠. 그때 대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가격이 875원짜리 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온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시장 가격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하나로마트 방문에 앞서서 일부러 가격을 조작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문, 그러나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대파 한 단 875원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하나로마트 저도 가끔 가지만 거기 가끔 타임세일 합니다. 특별히 싼 게 그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시 온다고 뭐 가격을 뭐 확 내려서 뭐 거기다 적어놨을 수도 저는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야 이제 농협중앙회 사람들이 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윤 대통령 앞에 대파 한 단은 875원이죠.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이요. 더군다나 앞에 8,000원, 10,000원 받는다. 근데 알고 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훨씬 더 이 대파 논란보다 심각한 실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원가라는 개념 참 애매하죠. 장사를 하는데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료비, 이제 커피 경우에는 커피 원두값이 되겠죠. 재료비, 그 다음에 임대료, 건물 임대료 아니면 뭐 사용료, 부동산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인건비, 요게 대략 1대 1대 1, 요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커피값 그러면 커피값 8,000원에 커피 원두값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두값, 커피 그 잔, 뭐 감가상각비, 그 커피 파는 카페의 임대료, 뭐 자기 집이면 자기 집의 감가상각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부동산에 따르면 그 부동산에 따른 감가상각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런 거. 거기에 뭐 부동산의 세금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얹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그거 파는 사람 끓여서 로스팅해서 끓여서 서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대략 1대 1대 1 요 정도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라는 개념은 커피 원가는 커피의 원두 가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이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달랑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그거는 원두 가격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더군다나 앞에 8,000원, 10,000원, 근데 원가 120원. 이거는 어마어마한 왜곡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무슨 바가지 장사 하는 사람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게 말을 한 겁니다. 명백한 실언이죠. 카페업자 물론이고 다른 자영업자들도 마치 어마어마한 폭리를 자영업자들이 취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온갖 파문이 일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 커피업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틀린 거다. 아니, 우리 이런 거 보시죠. 원산지, 그 한우 농장에 예를 들어서 한우 값이 뭐 반값으로 떨어졌다. 서울에 있는 불고기 값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간업자가 폭리를 취하기 때문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고기 값이 서울 불고기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농협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값 떨어진다고 해서 불고기 값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가의 개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화가 난, 특히 카페업자들이 화가 난 이유고요. 대통령 출마한다는 사람이, 과거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가 버스비를 몰랐습니다. 왜? 본인은 버스 타고 다닐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저는 정몽준 후보 정도 되면 재벌 2세 아닙니까? 버스비 모르죠. 저도 요새 버스비 잘 모릅니다. 왜? 카드로 찍고 다니니까 카드에 뭐 늘 그 매월 1일 아니면 제대로 안 찍힙니다.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찍히니까 버스비가 얼마더라? 저 버스 타고 다니지만 카드로 찍으니까. 정몽준 후보가 그거 모른다고 뭐 민생을 모르네 어쩌니 그랬었거든요. 커피 원가 120원. 그걸 능가하는 실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 중에 오류가 참 많습니다. 이 계곡정비, 이거는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처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기의 업적으로 딱 빼앗아 가서 자기가 처음 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건데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처음으로 시도해서 성공한 그런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여기 또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계곡 깨끗하게 정비해서 하는데 이 원조는 사실은 YS였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 과거에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요. 계곡마다 버너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서 자기가 끓여 먹었습니다. 그거 못 끓여 먹게 지금도 산에 가면 못 끓여 먹죠. 그게 YS 때 한 일입니다. 그게 1차 계곡 정비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각자 끓여 먹는 거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곡에 이제 상인들이 이제 많이 진을 치고 장사를 했던 거.
평상 같은 거 펴놓고. 근데 그거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제 그쪽 일대겠죠. 뭐 남양주 일대 그거를 이제 정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처음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것도 문제다. 뭐 그거는 좀 지엽적인 문제지만 여하튼 커피 원가 120원 이 부분은 그 이번 대선에 본인이 마치 그 지금 뭐 민생을 뭐 정말 잘 챙기는 대선 후보라는 이미지를 쌓으려고 했던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